안녕하십니까. 자, 요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회사의 영업 성적, 경영 성적 안 배웠잖아요. 자, 그 부분 나가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강의 진행하시면서 교재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보다는 워크북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워크북을 보시는 게, 이 교재에는 그 설명이 그냥 소위 말해서 내용을 써머리 하는 정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워크북을 드린 거니까, 항상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은 아마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워크북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나갔던 부분은 교재의 그 20쪽 기본 가정을 한 다음에 재무제표의 종류 나갔죠. 그리고 재무제표의 그 요소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에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워크북에서는 어느 쪽을 보시냐면은 3쪽서부터 해서 5쪽에 나와 있는 문제 5번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같이 문제도 같이 한번 또 풀어볼 거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영성적이라 했는데, 경영성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또는 영업성적이라 그래요. 자, 경영성과, 영업성과라 그러는데, 영업성적이라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수익이죠, 수익. 수익.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익이 뭐냐? 이 수익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또 정해놨습니다. 바로 뭐냐? 이것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이며 부채의 감소로 돼 있어요. 이건 현상이죠, 현상. 그죠? 자산이 증가되면서 부채가 감소되는 효과를 우리가 수익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를 아직 안 만들어 봤지만, 재무상태표는 1년에 몇 번 만든다 그랬어요? 사실상 2번 만든다 그랬죠. 기초에 한 번, 기말에 한 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기초에 한 번, 기말에 한 번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기초에 한 번, 기말에 한 번 만들게 되는데, 자, 기초에 만든다 그러면 기초에 기초자본이라는 게 나와요. 이 기초자본이 얼마냐 그랬더니 기초자본이 100만 원이더라. 그럼 기말에 가서 기말 재무상태표 만들겠죠. 그러면 기말자본이 또 나오겠죠. 기말자본이 나오겠죠. 기말자본은 얼마냐 그랬더니 120만 원이더라. 그렇다면 자, 이거는 1월 1일 날 투자한 거고 12월 31일 날 결산해서 나온 그 수치란 말이죠. 그 요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얼마가 늘어났어요? 20만 원 늘어났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회계 원칙에서는 자본 유지 개념이란 말을 써요. 자본 유지 개념. 자,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시다가 다른 교재에서 자본 유지 개념이란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재무제표 개념책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자본 유지 개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기말 자본금 속에는 기초 자본이 유지돼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기말 자본금 속에는 기초 자본이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기초 자본이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기초에 100만 원인데 기말에 120만 원이라면 기말 자본 속에 120만 원 속에는 기초 자본 100만 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뺀 나머지 20만 원은 바로 뭐다? 이익이라는 거죠. 이익. 바로 그게 당기순이익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1년에 몇 번? 2번 작성하는 게 맞죠. 기초에 얼마에 투자가 돼 있었고 기말에 이게 얼마가 돼서 여기서 이걸 뺀 나머지 차익이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요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이해 가셨죠? 요게 나오는 게 맞는 것이다. 그리고 요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요 차이를 우리는 뭘 한다? 요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본 유지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 유지 개념이란다. 그리고 이렇게 이익이 증가되게끔 하는 걸 바로 뭐가 하느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전 시간에. 바로 이 자본은 자산과 부채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죠. 자산이 300만 원인데 부채가 얼마냐? 부채가 200만 원이라면
결과적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차이 100만 원은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본? 기초 자본이 되는 겁니다. 기초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본이 움직여서 이익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당기순이익인데 그 당기순이익은 자산과 부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고 자산과 부채의 변화는 바로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뭐라고요? 감소이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이다. 고로 자산이 증가되면은 여기 보세요. 자산이 증가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산이 350만 원이 된다면 자본은 변동이 없이 부채는 변동 없이 200만 원을 가져간다면 자본은 얼마가 되죠? 1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기초에 100만 원이 기말에 가서 150만 원이 될 수 있다. 왜?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바로 그게 바로 뭐라? 수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다면 바로 자본의 증가 원인이에요. 자본의 증가 원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익이라 그래요. 자본이 증가되게끔 하는 원인을 수익이라고 한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자, 요거의 반대로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요거의 반대로 해서 또 볼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바로 뭐냐면 비용이죠. 비용은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당연히 뭐라 돼 있을까요? 비용이라는 것은 자산의 감소, 또 뭐라 그럴까요? 부채의 증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실무도 최고가 돼요. 자, 여기 비용.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된다. 고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본이 감소가 되는 원인이다. 비용이라는 것은 바로 자본이 감소되게끔 하는 원인을 말한다. 이걸 비용이라 한다. 중요한 거는 이 수익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수익이냐라는 건데 수익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수익의 종류. 수익의 종류입니다. 수익의 종류. 자, 종류인데 종류는 어떻게 따지느냐? 두 가지로 봐요. 우선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본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여기서 외자는 당연히 한문으로 쓰면 당연히 박과대자니까 영업과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영업과 관련 없이 나타나는 수익이다. 고로 영업수익은 뭐냐? 영업수익은 뭐냐? 영업수익 매출액이에요. 기업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주된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활동이잖아요. 판매 그죠? 판매 활동에서 나타나는 수익은 기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제품을 판매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 그 목적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 판매액을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뭘 한다? 매출액이라 한다. 판매액을 매출액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영업외 수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매출과 관련 없이 나타나는 수익을 영업외 수익이라 그래요.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 이 주된 영업 활동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영업해서 벌어들이면 그 기업은 망해요. 그죠? 그게 영업외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매출 외적으로 생기는 수익은 그 기업이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딴짓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은 기업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나중에 어떤 기업에다가 이제 우리 뭐 한다? 투자를 한다. 그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매출액이 많은데 투자를 해야지.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그건 투자하는 만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엉뚱한 데서 벌어들인 수익이 뭐냐? 기업이 우리는 상품 매매업이야, 도매업이야. 그러니까 상품을 매출하는 게 주업이니까 그게 매출액인데 아니 회사가 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요. 우리 좀 전 시간에 배웠죠? 돈을 빌려주는 걸 뭐라 그랬어요? 대여금이라 그랬어요. 대여금 이해가시죠? 그 대여금이 나왔다. 그러면 대여를 했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뭘 줘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주더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주더라. 그죠? 그 이자를 받았다. 우리 뭐라 그러죠? 이자 수익이라 그래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매출과 별도로 벌어들인 수익이니까 영업 외 수익이다라는 것이죠. 또 기업이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한 채 갖고 있다. 건물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이 우리가 이제 10층짜리 빌딩이에요. 거기서 1, 2, 3, 4, 5, 6, 7, 8층까지는 우리 회사가 써요. 근데 9층과 10층은 우리 기업이 뭐 필요가 없는 공간이야. 그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뭐 한다? 빌려주는 행위를 합니다. 빌려주는 거 빌려줄 대자 써서 우리 뭐라고? 대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건물을 대여하고 받은 돈 우리 뭐라 그럴까요? 임대료라고 하죠. 임대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임대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FAT는 수입 임대료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 임대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임대료가 맞습니다. 임대료 아셨죠? 임대료 또는 수입 임대료 다 같은 말로 쓰인다라는 것이고요. 원래는 이 임대료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FAT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우리 회사는 상품 매매업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뭐랄까 고객이 오셔서 찾는 상품이 없어요. 찾는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냥 고객을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합니까?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그 거래처에 가서 야 너네 이런 상품이 있냐? 이때 그럼 어떻게 줘요? 고객을 이 거래처에다가 소개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거래처는 나한테 어떻게 해요? 아유 고객들 모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또 뭘 준다? 수수료를 준다 이거죠. 내가 그런 수수료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 그것을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 수익이라 그래요. 수수료 수익. 요거는 FAT에서는 또 뭐라 그런다? 수입 수수료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수수료 수익인데 왜 여기는 수입 수수료라고 하나요? 할까봐 같은 이야기라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보통 시험에서 쓰는 과목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실제. 하지만 그 FAT 그 개정 과목 조회하다 보면 수입 임대료, 수입 수수료 이렇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외에도 뭐 있을까요? 자비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비익 또 무슨 처분이익, 처분이익 또 무슨 평가이익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여기 전부 다 공통적인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팔았는데 판매한 거에서 원가를 빼고 남는 그 순수한 돈이 얼마나 남아있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수익이라고 하는데 수익이라고 안 하고 이익이라 씁니다. 그냥 이익이라 쓰는 거죠. 하지만 항목은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 항목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익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거 왜 쓸 게 없어요. 이거 말고 무슨 뭐 중급 회계다 고급 회계다 혹시 배우실 일 있잖아요. 거기 가도 이거 왜 쓸 게 없어요. 수익은.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비용으로 갈게요. 이 비용인데 자, 우리 항상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나중에 배웁니다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비용을 같이 대응시켜라. 손익계산서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비용은 같이 비교시켜라. 그래야지 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용도 요 매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가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영업비용이라 그래요. 영업비용이라 그래요. 영업비용. 즉 매출이 있었다면 사온 게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 분필 하나 사왔다. 분필 한 자리 얼마냐? 내가 이거 한 박스를 해가지고 10,000원 팔았다. 그럼 10,000원은 판매 금액이에요. 판매 금액을 매출액이라 그래요. 하지만 10,000원에 팔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거래가 있었겠죠. 사건이 있었겠죠. 그죠? 그게 뭐겠어요? 10,000원에 팔기 위해서 이걸 사왔을 거다 이거죠. 사온 게 얼마냐?
요 분필 한 박스에 8,000원에 사왔다. 8,000원에 사온 걸 얼마에 팔았다? 10,000원에 팔았다. 그 10,000원은 매출액이고 8,000원은 뭐예요?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죠. 그런 걸 영업비용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회계상에서 무슨 원가? 매출 원가라고 불러요. 매출 원가라고 불러요. 이해 가시죠? 그럼 요 매출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 수익이고 여기 나오는 영업 비용은 매출 원가입니다. 그럼 이의 매출액과 매출 원가는 바로 대응되는 수익 비용 대응 항목이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직접 비용이라고 합니다. 직접 비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직접 비용이 있다면 또 무슨 비용도 있을까요? 간접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이라는 게 그럼 뭐냐? 간접 비용이라는 건 뭐냐? 간접 비용.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판다. 핸드폰 판매업을 한다. 아셨죠? 핸드폰 판매업을 한다. 근데 핸드폰을 파는데 그럼 매출액이 핸드폰 하나 파는데 100만 원이야. 근데 원가는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80만 원은 직접 비용이고 100만 원은 수익이 영업 직접 수익이 되겠죠. 근데 핸드폰 그냥 팔리나요? 삼성이라든가 LG가 핸드폰 팔면 그냥 팔려요? 그럼 만들어 놓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럼 팔려면 뭐 해야 됩니까? 홍보 활동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광고 선전비. 즉 직접 제품을 사올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비용은 홍보를 함으로써 판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간접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영업 비용 외에 간접 비용으로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래요.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한 3, 40개 돼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는데 어렵다는 게 아마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이게 한 3, 40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외우지 마세요. 아예 여러분들이 이미 이 판매비와 관리비도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외워서 자꾸 쓰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연스럽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 그냥 종류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렇게 외우세요. 비, 료, 여, 과 하고만 외우세요. 비, 료, 여, 과라고만 외우세요. 자, 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자로 끝나는 거예요. 비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 분필을 뭐라 그럴까요? 분필을 사왔다. 소모품비. 비자로 끝났죠. 그죠? 자, 내가 강의를 하는데 저 지방에서 강의를 해달래? 그러면 내가 뭐예요? 출장 가죠? 그럼 뭐라 그래요? 출장비라고 안 하죠. 출장비는 우리 뭐라 그러죠? 여비, 교통비. 조금 전에 핸드폰 팔기 위해서 홍보한다 그랬죠? 홍보비가 아니에요.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물건을 팔았더니 상대방에서 배달해달래? 배달비라고 안 합니다. 운반비. 요게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죠? 네. 운반비. 설명 잘 들으면 차라리 더 편해요. 또 뭐 있을까요? 빗자루 끝나는 게 접대비. 거래처 사장님하고 또 거래처 그 직원들하고 회식을 했다. 접대비. 누가 결혼한다 그래서 축의금 전달했다. 접대비. 종업원들을 위해서 나갔다. 종업원들의 점심값이라든가 회식비 또 체육회비에 나갔다. 뭐라 그럴까요? 복리후생비. 그죠? 비.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항목들입니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외우면 어려워집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하세요. 료자로 끝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 건물에 화재가 날 것 같아. 그럼 화재를 대비해서 뭐 해요? 보험에 가입하죠? 가입하고 납부하는 돈 뭐라 그럴까요? 보험료. 보험료. 또 뭐 있을까요? 건물을 우리가 내가 여기서 지금 녹화를 해야 되는데 녹화할 공식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회사는 그 녹화할 장소를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를 건물 하나를 빌려서 거기다 스튜디오 꾸미고 거기다 매월 얼마씩 사용료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임차료. 임차료라 그래요. 임차료, 지급 임차료도 좋고요. 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거래처에서 고객을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물건을 팔았어요. 판매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고객을 모시고 온 거래처 얼마나 고마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난 일정액을 보상해 줘야 되겠죠. 뭐라 그래요?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래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수수료 비용, 지급 수수료. 우리가 연습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하시는데 우리 입력할 때는 지급 수수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회계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건비예요. 인건비. 여자는 인건비. 여자는 인건비. 뭐가 있을까요? 월급을 준다. 옛날에는 월급을 우리는 급료라 그랬었거든요. 급료. 근데 급료라는 말은 안 써요, 요새. 그게 왜냐면 급료라는 말 자체가 일본 말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일본어를 다 빼고 한문 글자 쓰려면은 정확히 중국서 쓰는 한문 글자로 가자. 그래서 월급을 이제는 뭐라 그래요? 급여라 그래요. 급여. 아셨죠? 급여. 생산직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임금이라 그래요. 월급을 임금, 급여. 또 이 정상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상여금, 상여.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가 뭘 줘야 돼요? 퇴직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회계상으로는 퇴직급여라고 얘기하죠. 퇴직급여. 그러니까 다 뭘로 끝나요? 여자로 끝나죠. 인건비. 그다음에 과자로 끝나는 게 있어요. 과자로 끝나는 거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세금하고 공과금을 합쳐서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지방세예요. 지방세. 다시 무슨 세라고요? 지방세. 지방세. 공과금이에요. 공과금. 아셨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분담해 주는 돈을 공과금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사다. 그럼 세무사에 뭐가 돼야 됩니까? 등록이 돼야 되고 등록된 세무사를 등록세무사라 그러는데 등록세무사들은 자기가 그 세무사 업무를 하고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매월 의무적으로 세무사에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내는 거니까 공과금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걸 합쳐서 공과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자로 끝나는 것들, 요자로 끝나는 것들, 여자로 끝나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 이 매출원가는 직접 비용이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간접 비용이다. 고로 얘들과 얘들은 전부 다 무엇과 대응되는 거예요? 매출액과 대응되는 간접 항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직접 비용, 요거는 간접 비용. 그럼 요것은 영업과 관련이 있는 영업 비용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를 딱 빼잖아. 그럼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기업들이 매 분기별로 보고하는 거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얼마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뭐야? 매출액에서 영업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남는 차익이에요. 그게 회사가 벌어들인 진짜 수익이거든.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더해 안 더해? 얘네들은 안 더하죠. 이거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